어떤 기술들이 예. 현존하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를 일단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쵸. 예. 그 기술들을 우리 기존의 우리 레거시라든지 예. 어디다가 이걸 적용할 것인지를 또 파악해야 될 거고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파악이 다 됐다라고 하면은 네. 현존하는 기술과 네.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술적인 매핑이 필요하겠죠. 세 단계. 예.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세 단계를 지금 예.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두 번째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 기술들을 적용할 우리가 대상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레거시 포함해서 예. 기존도 있고 신규도 있을 수 있고 예. 이제 그런 걸 할 때 있어서 예. 네. 뭔가 체크 포인트랄까? 뭐 고려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클라우드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그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맨 처음에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한꺼번에 신규 방식으로 다 이전을 할 건지에 네.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앞으로의 신규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 갈 건지 네. 그리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포탈이라든가 아니면은 요금 체계라든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죠. 네. 자, 여기 보면 클라우드 구축 키트라고 돼 있거든요. 예. 네. 뭐 이거 뭡니까? 구축 키트란 이게 하나의 뭐 오라클의 용어입니까? 범용적인 용어입니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구축 킷이라고 이제 통칭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요. 네. 뭐 구축 킷이라고 하면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오픈 스택과 네. 같은 이제 킷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전에 말씀드린 이제 EM12C와 같은 이제 kit들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클라우드 kit들은 예, 뭐 그 대량의 어떤 벌크 작업을 통해서 VM을 생성하거나 네. 아니면 삭제하거나 뭐 그렇게 뭐 구성하는 구조로 많이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념적으로 캐들이나 뭐 팻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애완동물이냐 가축이냐? 예, 네. 그래서 서비스를 구분을 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사례를 든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그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옆에서 같이 케어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돌봐주면서 네. 생이 닿을 때까지 네. 예, 아프면 병원도 같이 가주고 네. 애지중지하게 저희가 보호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잡아먹지 않죠. 예. 네. 근데 그 가축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그냥 한꺼번에 사들였다가 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뭐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이제 내다 팔거나 뭐 그 소진을 하는 그런 네네. 경우가 있는데 요 두 개의 차이점들을 보면은 현재의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은 거의 애완동물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기존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어플리케이션들은 하나하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마다 하나하나 로그인을 해서 다 케어를 해가면서 수정해가면서 네. 계속해서 생이 닿을 때까지 같이 갔다라고 하면은 오픈스택이나 이제 EM12C에서 오토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생성되는 인스턴스들은 네. 벌크 작업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VM 이름도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면은 거기에 이름이 맞게 지어집니다. 네. 근데 이런 그 가축과 같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에는 이제 그 가상 머신이 거의 일률적인 번호로 뒤에 네네. 0, 1, 2, 3, 4 쭉 붙는 네네. 형태로 네. 예, 가는 걸로 봤을 때는 거의 이 기능과 아. 개념이 네.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카오스 먼키라고 하는 그 툴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현존한 뭐 클라우드에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클라우드는 어떻게 됐든 업타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설계를 설계를 하실 때 그 비정상적인 종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아키텍처링을 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그 카오스 먼키라고 하는 툴을 돌리게 되면은 이게 뭐 랜덤하게 서비스 그룹 중에 한두 개씩 막 죽입니다. 아, 네. 예, 이런 이제 테스트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업무 시간 중에 아. 엔지니어가 레디된 상태에서 돌리겠죠. 네. 이런 툴들을 통해서 이런 신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미리 짚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런 개념에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주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됐던 이제 개발자 환경에서는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레거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 레거시들 예. 이것을 어떻게 하냐가 제일 큰 또 문제잖아요. 예. 네. 그래서 레거시라고 하면은 기존에 돌리고 있던 이제 메일 서버라든가 그리고 메시징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뭐 큰 대형 이제 티어 1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네.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 고민 사항 중에 기존의 사용자들을 어떻게 떠안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은 또 이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회사 내에 이런 것도 관련된 프로세스가 이미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되게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 것들이나 대상들을 파악이 됐으면 예. 이제 아까 기술과 대상을 매핑시키는 이제 세 번째 단계이겠죠? 예. 네.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그 클라우드 앞에서 이제 보신 첫 번째 단계로는 툴들을 여러 가지 보셨고요. 기술적인 네네. 현존하는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오라클 리눅스랑 이제 가상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인프라를 어떻게 이제 클라우드로 아키텍처링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접목을 해서 어떻게 올바른 이제 클라우드 형태를 네. 이제 구축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앞달에 보면 이제 그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컨테이너에 대한 기술들은 뭐 개발자나 이제 관리를 편의성 있게 빠르게 이제 벌크로 생성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규 아키텍처링에 이제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상화는 이제 좀 더 민첩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을 한 번에 그 신규 프로젝트화해서 넘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가상화를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면 여기 보면 서비스도 이제 버전 관리가 될 수 있다. 이 그쵸. 말이 상당히 예. 좀 딱 와닿네요. 예. 네. 기존에는 이제 서비스 하나 버전을 올려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고 별도의 환경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컨테이너는 동일한 호스트 안에서 여러 개의 네. 버전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 테스트라고 이제 바로바로 버저닝을 해서 올라갈 수 있게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클라우드에서 뭐 파스, 아스, 뭐 사스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뭐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 예, 뭐 그 지면상에서도 그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것들을 제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클라우드라고 하면 아이아스 단이 많이 네. 고객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시는 이제 벤더라고 하면 IaaS 단에 클라우드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파스 단이 많이 이제 구축이 활성화가 되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파스단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아이아스하고 뭐가 달라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뭐 기존에 그 IaaS를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은 IaaS 단의 어떤 가상화 환경을 제공받은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개발 플랫폼들을 올렸어야 된다는 직접 자기가 다 거죠. 실행하고 다 예. 만들어 생성해내고 VM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네네. 많이 소모가 됐었기 때문에 파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이미 준비를 해서 이제 딜리버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개발자들은 이제 기존에 소모됐던 시간들을 이제 네. 스킵하고 바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네네. 자, 그것이 사스로 가면 이제 어떻게 더 예, 아까 이제 그 트렌드를 제가 이제 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 정도 넘어가면 이제 그 클라우드의 서비스 형태별로의 성장세를 봤을 때 이제 사스 클라우드가 상당히 크게 성장세를 보여주는 걸로 이제 나타나 있던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스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고객분들이 서비스를 직접 이제 구성할 필요 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네. 그런 형태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 네. 사내나 아닌 그룹 내에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아까 기존 레거시 같은 것들은 뭐 예. 가상을 이용하든지 뭔가 해가지고 예, 새로운 것들과 같이 이제 같이 혼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운영을 일단 구축한 다음에 그다음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기존에 관리라든지. 예, 기존에 그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가 안 된 환경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네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예전에 기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를 우리가 구성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버리고 그냥 새로운 플랫폼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DB 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DB를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드웨어에다가 DB를 쓰시던 아니면은 가상화 환경에서 DB를 쓰신다라고 할 때 DB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그 12C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터넌시 기능들이 네. 탑재가 돼서 나온 DB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단에다가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를 이제 설치를 하셔서 이제 그 뒷단에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제 인프라를 이제 그대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DB 아스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EM12C를 가지고 그 DBAS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밑에 OS 그리고 가상화 레이어까지도 같이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오라클 리눅스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고 라이센스 어떻게 하는지 예. 알아보고 마치는 걸 하죠. 예. 네. 뭐 오라클 리눅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오픈 소스 제품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제품이 없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오라클 리눅스를 포함한 많은 리눅스들이 이제 클라우드의 표준 OS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싼 서브스크립션의 OS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개발 플랫폼을 따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발 플랫폼은 이제 무상 제품으로 서브스크립션이 없는 상태로 가져가고 프로덕션만 서브스크립션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패치가 서로 상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플랫폼과 이제 프로덕션 플랫폼의 어떤 그런 차이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라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환경에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서브스크립션 형태가 상당히 간단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로덕션 환경부터 해서 이제 개발 환경까지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포트를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직이나 프리미어로 저희가 나눠지고 있는데 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24/7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베이직을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뭐 밤에 12시에 장애가 나더라도 바로 서포트를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이센스 체계가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게스트 OS가 적용이 됐을 때는 뭐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지만 오라클 같은 경우는 좀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을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서버에 대해서 하나만 구매를 하시면 가상화가 몇 개가 됐던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CPU가 몇 개가 됐던 그런 것도 제약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미 저희가 번들을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리눅스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눅스에 대한 이제 패치 관리부터 네. 성능 관리 네. 그리고 이제 그 리눅스 호스트에 대해서 서로 차이점들을 서로 레포트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툴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툴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웍이라고 하는 별도의 툴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랑 또 겹치는 부분이긴 하긴 한데요. 뭐 고객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프리미어 서포트에는 이제 다른 데서는 아직까지 프로덕션에 제공이 안 되고 있는 무중단 커널 패치, 케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걸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라이센스는 지금 아까 이게 보면 이제 지원은 물리적 서버 단위로 지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예. 뭐 라이센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서포트 라이센스로 제가 자, 그럼 이렇게 벤더들이 옛날에 오라클 따라 라이센스 팔았잖아요. MS도 예. 하라고. 근데 예. 지금 자꾸 클라우드로 가고 이렇게 그 오픈 소스로 가고 리눅스로 가면 예. 실제로 라이센스 수익이 되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서비스 수익이 올라가겠지만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체 IT 회사들의 예전에 비해 가지고 어떤 수익성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전에 클라우드 뭐 오라클 리눅스 같은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넘어가면서는 OS 포지션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기존에 이제 네. 유닉스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오픈 소스 형태의 리눅스로 넘어가시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도 기존에 이제 그 어떤 라이센스를 직접 사서 회사에서 보유를 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에 맞는 이제 라이센스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맞는 라이센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뭐 트렌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클라우드 형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시대는 예, 그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벤더 소속은 아니지만 어떤 프리 에이전트처럼 예, 각 분야별로 이런 서비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할 것 같고 예, 그런 회사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작지만 어떤 전문성 있는 회사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저희가 벤더 입장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그 국내 회사도 마찬가지고 해외 회사에서도 이러한 클라우드를 하나의 툴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네. 그 부가적으로 어떤 툴을 더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서드 파티를 가져다가 제공을 함으로써 네. 뭐 부가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케이스 플러스가 아까 무중단 커널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예. 이것이 그 디버깅하고 하는데도 뭐 쓰이나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스플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의 커널을 최신 상태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커널을 업데이트 용도로만 쓸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목적에서 보면 이제 트러블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리눅스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서비스를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디버그 커널을 뭐 리부팅을 통해서 올려서 네. 그 디버그 커널에서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이제 찾아진다라고 하면은 핫픽스를 적용을 해서 고객들이 나중에는 이제 파이널 패치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예전 트레디셔널 방식에서는 어떻게 했든 리부팅이 이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케이스 프라이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디버그 커널이나 아니면 핫픽스나 그리고 파이널 패치에 대해서 이걸 온라인 중에 케이스 프라이스 기능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버깅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툴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이제 Q&A 시간 들어가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툴들은 이제 크게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오라클 리눅스 그리고 오라클 VM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그리고 오픈스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라클 리눅스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제 기능을 제가 소개를 드렸고 컨테이너도 크게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그리고 시스템 컨테이너 두 개의 종류로 이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리눅스 환경에서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가시 어플리케이션 예전에 사용하고 계시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오라클 VM이라고 하는 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가상화 플랫폼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구축하신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환경도 클라우드로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신규 클라우드 환경을 좀 더 그 플렉시블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